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양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자유주행 관련주와 대마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가 보통주 600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55억 원이고 소각 예정일은 12월 29일입니다. 자화전자가 한국투자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SM100셀이 현대 트랜시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구동 부품에 관한 공급 계약인데요. 계약 금액은 145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3년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9년 11개월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퓨런티어, 인포뱅크 등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SOS랩은 정규장의 급등세에 이어서 현재도 6% 넘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원텍입니다. 조금 전 하지 정맥류 레이저 치료기기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호재에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8% 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로 관련주 고려산업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하며 투심이 몰렸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가며 4% 가까운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넥스틸이 현재 시간 외에서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특수 강관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날아올랐는데요. 정규장에서 8% 넘게 상승폭을 켜냈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브랜드가 현재 4% 넘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는 매수세가 몰린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부토건도 정규장에서 16% 넘게 밀렸는데 2%대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범양건영이나 다른 재건 관련주들 일제히 밀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하는 걸 허가하자마자 러시아 쪽에서 핵 교리 수정 방침을 또 다시 한번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들 들려오고 있어요. 재건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재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거에 따라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먼저 기대감에 앞서서 주가가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과의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보니까 재건 쪽에서의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런데 사실 이해는 잘 가지는 않아요. 바이든 정부 쪽에서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러시아 장거리 무기를 허용을 한 게 사실은 좀 악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핵 국가가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할 때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자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 쪽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격하게 되었을 때 미국한테도 너 공격자로 간주할 거야 라고
일단 선을 그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수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닙니다. 시간외에서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고 한 2% 정도에서 3% 정도 때 하락세가 나와주긴 한데 다만 이슈가 이슈인 만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오히려 좀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던 스페코라든지 한일단조처럼 좀 방산 종목군들 특히 중소형 방산 종목군들이 내일 시장에선 좀 튀어오를 수가 있으니 이런 종목군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갭을 띄어서 하락한 다음에 장중에 수급이 움직이면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들, 그동안 재건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서 좀 빠져나오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수급이 옮겨가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건 종목군들의 뭐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오늘 들어왔던 수급들이 내일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지 마시고 그때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렸고요. 러시아에서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간외에서 바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률 상위 종목의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뭐 스페코 같은 기업이나 휴니드, 비트로셀 같은 기업들 지금 3%에서 거의 8% 가까이 상승폭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 좀 쉬어갔었다면 뭔가 내일 이런 이슈로 다시 한번 방산 중소형주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쟁 테마에 엮여 있는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단기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일단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요. 다만 일단은 뭐 장거리 미사일 부분들의 승인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것뿐이지 아직 승인이 확정이 난 건 아니죠. 승인이 확정이 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일단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이 확정적으로 승인이 나온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 차익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 방산주들의 전체적으로 수급 사이클이 몰려줄 만한 그런 좀 특징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순히 정말 전쟁 테마에 움직이는 기업들 있죠. 앞서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좀 한순간 위로 좀 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거든요. 빅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서 한 3% 정도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페크도 5% 이상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보통 이 두 기업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급에 따라서 또 슈팅이 또 크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코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저항대가 4,300원대로 보이거든요. 여기 구간을 충분히 돌파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4,300원 돌파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앞전 언덕라인까지는 좀 올려줄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를 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정말 그 당일의 개별 재료에 따라서 민감하게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전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금 격화가 된다라고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단기간에 일단은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는 맞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올려줄 만한 이슈일까라는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좀 대형 기업들 특히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산 중소형주들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재건 관련주들은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위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시세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뭐 내일까지 자율주행 관련주 잘 간다면 네. 3거래일째 강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세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퓨런티어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까지 지금 또 체결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내일도 자율주행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은 전쟁 관련한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전쟁 테마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반대로 일단은 자율주행 쪽이 내일도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퓨런티어도 마찬가지고 SOS랩이라든지 뭐 포니링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이 지금 급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앞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테마가 많이 약해져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급등이 나와도 다시 또 그 급등했던 위치적인 구간을 되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율주행 쪽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 성장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테슬라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지금 2026년부터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웨이보나 바이두에 비해서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테슬라가. 다만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취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웨이모나 바이두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강세적인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상용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웨이모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시킬 때 테슬라의 맞춤형으로 또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중에 뭐 하나도 당연히 뭐 퓨런티어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내일 우리가 당분간은 또 자율주행 쪽이 계속해서 수급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J 제일제당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사업부의 매각이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이슈 때문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기록했고 CJ 제일제당도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 소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네. 이유가 최근 풍문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명을 한 공시에 좀 일부 기업들이 좀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드러낸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CJ 제일제당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긴 했으나 지금 뚜껑을 한번 열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안 좋은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바이오 사업부가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좀 식품이라든지 혹은 배당 쪽에 대한 매력도로 인해서 CJ 제일제당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 회사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좀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반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매각과는 별개로 사실 CJ 제일제당 본업이 더 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근데 지금 음식료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는 주가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만큼 지금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매각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에서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는 안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굴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CJ 제일제당 측이 밝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